저희가 선정한 ABC 자체 프로그램이 선정한 첫 번째 좀 흐린 기업은 바로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 최근에 좀 뉴스화가 많이 됐었죠. 네. 네, 오너리스크 때문이었는데요. 조현범 한국인컴퍼니 그룹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2심에서 특히 최근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었는데요. 1심 징역 3년에서는 일부 감형됐었지만 회사 돈 사적 사용, 업무상 배임, 배임 수재 등 주요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면서 구속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 없는 반복적 사익 추구를 지적하면서 집행유예는 안 된다며 부적절하고 판단했고요. 또 경영 공백 장기화와 오너 리스크로 인해 지배 구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까 좀 우려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근데 좀 재미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에서 1년 사이에 작년 38,400원이었던 주식 가격이 어제 기준으로 58,300원. 약 1년 사이에 51.8%를 증가가 했는데 이 수치가 오너 리스크가 반영됐다라기보다는 네. 한 타이어가 좀 많이 수출됐고 타이어의 판매가 좀 많이 되면서 주식 가격이 오히려 뛰었다라는 네. 또 그런 수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 타이어 가격, 타이어 수출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네. 난 게 내년에 로봇 택시가 아주 나올 거다,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어서 로봇 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타이어가 다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그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이에 따라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오너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로봇택시, 전기차, 특히 과거와 달리 좀 타이어 역시도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좀 전문화된 타이어가 필요해짐으로써 또 물론 매니악한 부분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또 레이싱을 좀 선호하는 그런 F1 같은 뭐 F1도 마찬가지고 뭐 드래그카도 그렇고 네. 좀 스포츠카 분야가 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또 관련된 스포츠 타이어 수요 시장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타이어 실적 개선에 좀 주요했다라는 또 분석이었는데 오너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됐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좀 안 좋은데 오히려 그쵸. 실적 주가는 좀 큰 타격을 그렇게 받진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경제 칼럼 중에 또 그런 이제 온라인 이제 저게 있었는데 이제 아주경제 증권부에 이제 저랑 같이 입사했었던 고혜영 기자가 작성한 네, 이제 주린이의 투자 노트였나요? 네, 거기에서 이제 오너 리스크, 오너가 부재 시 오히려 주가가 오른다라는 또 분석 기사가 있어서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조현범 회장께서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회장이 과연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관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업은 여기입니다. 여기 아마 두 분 중에서 저는 물론 여기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마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올해 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좀 포문을 열었던 기업입니다. 바로 SK텔레콤인데요. 네. SK텔레콤이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이 유심 정보가 유출됐으면은 특히 유심 인증키와 IMSI 등의 유출은 신복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 SK 단말 그 SK 판매점 앞에 네. 참 많은 줄을 섰습니다. 맞습니다. 심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좀 리스크가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마냥 웃지만은 못했던 게 이 SK텔레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SK텔레콤 쓰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KT 쓰고 있는데 오늘 SK텔레콤으로 네, 변경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 SKT 쓰고 있는데 네. SKT에서 사실 이번에 보상안으로 1인당 10만 원 보상안을 제시를 했고 SKT가 아니라 이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제시를 했죠. SKT가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아직 의문인데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
보상 규모만 2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SKT에서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SKT에서 이 소비자원 분조익 결정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계속 자체적인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피해 조정, 피해 구조 좀 그런 혜택들을 줬었잖아요. 이 보상안들을. 네. 보상안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인당 10만 원이라는 사실 쿠팡 유출 사태 이제 조사하다 보니 알게 됐는데 개인정보 유출의 가장 소비자원 분조위에서 결정 최하 이제 마지노선이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뭐 네. 10만 원 기준으로 잡힌 건데, 근데 문제는 SK가 과연 이 2,300만 명의 규모의 인원들에 대해서 10만 원씩의 지급할 그런 여건이 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 어떻게 SK텔레콤이 풀어갈지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얘기로 또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SK텔레콤 작년 55,200원으로 장 마감을 했었는데 뭐 크게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53,500원, 뭐 크게 달라진 수치는 아닌데 그러나 코스피가 작년과 올해 기준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SK텔레콤이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다라고 분석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올해는 사이버 침해 사고 여파로 조금 성장이 좀 저해됐었지만 내년에는 실적이 좀 다시금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왜냐하면 유무선 사업의 수익 회복과 또 AI 사업 관련해서 성과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많아서 내년에는 SK텔레콤이 조금은 더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이 과연 이 역경을 딛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가장 첫 번째 기업이었기 때문에 좀 초반에 소비자들로부터의 좀 질타도 있었고 네. 그랬던 기업인데 과연 그러한 역경을 딛고 내년에 어떻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를 해보는 기대를 걸어보면서 또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여기 오늘도 국회에서 아주 뜨거웠던 기업이죠. 네.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이 2025년 들어 쿠팡 물류센터 및 배송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로 좀 기사화가 점점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11월에는 경기 화성 쿠팡 물류센터에서 30대 계약직 노동자가 야간 근무 중 쓰러져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또 같은 기간에 택배기사들도 교통사고 및 질병 등으로 숨진 경우가 보도되면서 쿠팡의 근로 환경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쿠팡에서 3,300만 개 계정이 또 유출됐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쿠팡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싶겠지만 좀 이상한 대응이 좀 문제를 더 크게 키우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뭐 유출이 아니다, 노출이다. 그렇죠. 뭐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또 좀 이러한 한 달 남짓된 그런 기간 동안 이 쿠팡의 대응이 참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이렇게 미숙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시끌벅적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특히 좀 대관 관련된 좀 이슈들도 있었고 또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청문회에서 출석해라 계속 얘기를 하지만 나 안 간다. 2차례 거부를 했고 그랬음에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다양한 행사들에 참석을 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이제 정권에 또 대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한국에서 거의 80%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것과 달리 이제 미국 시장에만 좀 대관을 하는 모습에 많은 소비자들과 네티즌들이 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빵 현상이 계속 이루고 있잖아요. 저는 탈퇴했습니다. 어. 쿠팡 탈퇴해서 탈팡했습니다. 쿠팡 탈퇴하셨고 네. 탈퇴하셨나요? 저는 사실 진짜 무서운 게 쿠팡 진짜 잘못되고 있다. 보상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쿠팡만큼 편리한 또 새벽 배송, 그렇죠. 또 로켓 네. 배송이 없다 보니까 음. 이 쿠팡 탈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아직 탈퇴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탈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 역시도 지금 쿠팡을 탈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어떻게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이었기 때문에 네. 그랬었는데 이 쿠팡을 좀 대체할 만한 좀 이커머스 시장이 좀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 소식들이 속속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범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범킴 김범석 의장이 좀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이 좀 미숙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소비자들의 질타를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대응이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난관을 쿠팡이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 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내년에는 좀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다음 기업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은 제가 최근에도 취재를 갔다 왔었는데 바로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가 3월에 홈플러스 법인 회생 개시를 정말 깜짝 놀라게 개시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유통업계 간 경쟁이 심화가 됐고 또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객들을 뺏긴 영향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유통업 매물 인기도 저조해서 홈플러스를 제3자가 매각하는 게 이제 인수해 가는 게 좀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MBK와 홈플러스가 채권자들과 어떤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건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사조에 달하는 리스 부채와 또 연 4,500억 원의 임대료를 탕감받기 위해서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납품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는 직원 월급 역시 분할 지급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상황이 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고 저번에 다녀오셨을 때 사진 네. 봤는데 정말 매대에 물건 하나 없고 그렇죠. 그렇죠.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뭔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홈플러스 최근에 뭐 대형마트를 가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마트 몇 번 다녀왔는데 근데 마트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좀 매출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홈플러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국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마트에 한동안 못 가다가 그 사이에 이제 뭐 쿠팡 등 이커머스의 좀 큰 발전으로 인해서 당장 집에서 마트에 갈 필요 없이 뭐 채소나 뭐 해산물, 고기 등 그냥 시키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욱 이제 마트에 갈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에선 사실 좀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좀 분리 매각해서 좀 따로따로 좀 해서 수익선을 일단은 생존 자금을 좀 확보를 하고 또 적자가 심한 점포는 또 문을 차례로 닫고 있고 또 이제 쿠팡이츠에도 입점을 하면서 좀 매력적인 그런 이제 회사로 네. 보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내년에는 인수가 될지 좀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홈플러스 하면은 가장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이 첨탑이잖아요. 첨탑. 네, 네. 맞습니다. 첨탑인데 저 첨탑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며 마지막 기업 저희가 뽑은 10개 기업 중 이제 마지막 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여 백종원 이분을 또 소개해 드리게 됐는데 사실 이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었는데 이분에 대한 약간 의혹과 논란이 짚여지면서 이 기업이 그렇죠. 조금 올해 좀 유독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더본 코리아입니다. 더본 코리아가 작년 11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던 기업인데 그러나 2025년 1월 백캠 출시 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후에 LPG 가스통 옆에서 조리를 하다가 과태료 100만 원을 맞기도 했었고 또 뭐 농지법 위반, 원산지 표기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들이 이렇게 연이어 터지면서 물론 이제 백종원 씨는 무혐의로 종결이 났긴 했습니다만 그런 의혹들 때문에 좀 더본코리아 역시 하락세를 겪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백종원 씨는 무혐의였지만 더본코리아와 실무자들은 일부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됐었다. 그래서 좀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좀 더본코리아가 올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평소에 백종원 씨 브랜드나 더본코리아 브랜드를 많이 애용하시나요?
뭐 사실 대한민국 특히 뭐 20대, 30대 중에서는 이 백종원 브랜드 안 먹어본 사람 찾기가 힘들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사실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을 좀 해보자면 서민들에게는 더본 코리아가 백종원이고 백종원이 더본 코리아인데 백종원의 이런 행보 일부분에 있어서 좀 서민들이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방 기자께서는 더본코리아 자주 애용하시나요? 저는 그 더본 코리아가 운영하는 그 네. 홍콩 반점 탕수육을 굉장히 좋아해서 맛있죠. 네, 애용을 하다가 좀 논란이 터지고 나서는 조금 이용률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저도 좀 집에 갈 때 좀 근처 식당 안 할 때 유일하게 하는 게 이제 역전 우동. 그쵸. 역전 우동에서 네. 우동 하나에 돈가스 시키면 네. 그렇게 맛있는데. 근데 사실 백종원 씨 특히 뭐 더본코리아 물론 뭐 다양한 의혹과 논란이 있었는데 기업 가치가 높게 산정됐었던 작년 IPO 당시에 이유 중 하나가 물론 기업 성장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백종원 씨가 방송으로 쌓아온 그런 좀 이미지 덕분이었을 텐데 좀 그런 이미지가 실추가 되면서 백종원 덕분에 IPO에 성공을 했지만 또 거꾸로 백종원 때문에 지금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네, 그 IPO 얘기하시니까 네. 처음에 34,000원 정도 측정이 되면서 엄청 기대감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약간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백종원 대표의 좋은 이미지,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애초에 비교 기업으로 외식업체보다는 약간 풀무원이나 CJ와 같이 약간 종합 식품 기업에 비교가 됐기 때문에 이게 고평가로 아마 평가가 된 거죠. 조금. 그쵸.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업의 가치가 좀 조금은 떨어져서 그게 주가에 반영돼서 좀 34,000원보다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좀 그런 식품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상품이 어떻게 보면 백햄이었을 텐데 네. 이 백햄이 제 기억상으로는 스팸보다는 가격이 비싼데 고기 육류 함유량이 스팸보다 낮아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 백종원 씨가 이렇게 섞어야 뭐 국물에 넣었을 때 맛있다 뭐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면서 또 논란이 됐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최근에 또 흑백요리사 2가 방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흑백요리사 1 때 이제 딱 이제 더본코리아 상장 그 즈음에 흑백요리사 1이 방영이 되면서 뭐 바스 먹으면서 바스인데 약간 그런 장면들 네, 나오면서 백종원 씨의 인기가 한참을 이제 최절정을 찍었다가 최근 들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흑백요리사 얘기하시니까 흑백요리사 2가 최근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날짜가 12월 16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백종원이 다시 또 흑백요리사에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16일 그 당일에는 주가가 그렇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좀 올랐는데요. 왜냐하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다가 지금은 또 흑백요리사로 인한 반등은 크게 보이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쉽죠. 그렇죠. 흑백요리사로 워낙 이미지가 좋았던 분이었는데 특히 평소에 뭐 요리인으로서 경영인으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백종원 씨였는데 과연 백종원 씨와 더본코리아가 올해 이런 좀 어려움을 딛고 또 내년에는 다시 그 서민들, 그 시청자들이 느끼던 그런 이미지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며 이상으로 클로즈업 이제 기업 10개 분석을 한번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사실 저는 ABC 방송 데뷔전이었는데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되게. 그렇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출연하고 싶네요. ABC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PD가 출연했던 거 아닌가요? 오. 제가 있었던 동안은 그랬던 그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아주 TV 이후 ABC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아마 처음이시지 않으실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네, 기회가 종종 또 된다면 뵙기를. 뵙도록 동방신기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방 기자께서는 또 방송을 네. 또 늘 동방신기 혼자 하시다가 네.
또 이렇게 다 같이 하는데 또 어떠셨습니까? 저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견을 듣고 방송하는 게 한편으로 또 다른 재미였다 생각이 들고요. 또 2025년의 이 마지막 날에 기업 결산을 한번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정리가 잘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 역시도 뭐 계속 혼자 방송하다가 이렇게 다 같이 하니까 너무 저 연말 분위기도 나고 또 연초 이제 큰 집 분위기도 나고 그런 느낌인데 이제 내년에도 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말의 해 말처럼 이제 하고 싶은 일에 달려가셔서 모든 일 다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저희는 이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또 인사드리는 걸 기약하면서 여러분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한번 인사 멘트 통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